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민심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하나를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앤 CNI에서 의뢰해서 나온 결과인데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6일 지방선거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쉽게 말하면 국정 안정이 51.5%,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41.5%, 오차 범위가 이제 10%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이 우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결과의 여론조사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해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보수는 좀 결집을 했는데 민주당은 확실히 덜 결집하고 있다. 빨간불이 들어온 민주당은요, 어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읍소를 했는데 읍소한 다음 이제 사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지지층은 박 비대위원장의 그 읍소문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근데 참 민주당에 불리한 게 윤석열 정부가 5월 9일에 출범했습니다. 지금 20일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여론조사처럼 정부 출범 초기에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게 훨씬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3월 9일 패배 이후에 당을 좀 이렇게 정비하고 지방선거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많이 실망한 분들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이제 영입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지금 좀 당에서 뭔가 좀 조율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좀 제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이다. 이 부분을 당내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지금 비대위원장이 2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당이라는 것 어쨌든 당 대표가 있긴 하지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사가 모아지는데 아마 그 과정이 어제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윤호중 위원장이나 박지원 위원장이 이렇게 공동으로 아니 비대위원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문이 아니라 박지원 위원장의 개인의 의견을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옵니다. 예, 아마 이제 그렇게 아마 윤호중 위원장이 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또 586 용태론까지 이게 연결이 되면서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뭔가 당내가 이런 2030 대 586 그리고 당내 그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의 지도부들의 불협화음처럼 좀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쨌든 사과와 반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을 좀 견제할 수 있는 또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호소로 국민들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종훈 평론가께서 최근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도 했고 읍소도 했고 오늘 아침 선대위회의에서는 비공개로 열면서 고성도 지도부 안에 왔다 갔다 했다는데 586 용태령도 꺼내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2명의 비대위원장이 지금 따로 놀고 있다. 심지어 다투기조차 하고 있다. 지금 그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한 몸이 돼서 움직여도 이번 지방선거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좀 예고된 참사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패배 직후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를 만들 때 이미 한 차례 그 당시에 논란이 뜨거웠던 바가 있습니다.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자는 측과 그냥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있으니 관리형 비대위로 가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당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관리형 비대위로 가자. 지방선거는 그냥 이대로 가서 좀 우리가 선전하는 선에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던 거고. 자, 그런데 너무 관리형 비대위로 꾸리고 보니 이거 너무 구태의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비대위 맞냐. 비상대책의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 맞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물을 한 명을 좀 영입을 해서 투입하자.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가 이게 사실은 단추를 잘못 깬 거죠. 대선 패배 직후에 아주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그때 충분히 전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충분히 사과를 한 상태에서 혁신형 비대위로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어제 나와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이 86 용태 이 부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일주일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를 이미 그 시점에서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됐든 말든 이미 그 시점에서 그게 다 진행이 됐을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뭔가 좀 변하는구나. 그럼 민주당에게도 좀 기회를 줘봐. 이런 이제 쪽으로 여론이 흘러갔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몰려가지고 어떻게 좀 땜질 처방으로 계속 이렇게 전전하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참패하겠는데 이런 지경까지 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화들짝 놀라서 지금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우리 당을 좀 혁신시키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격인데, 그런데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 정말로 그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래 뭐 민주당이 그럼 지금이라도 변할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텐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좀 굴러온 인분이 안에 있는 박힌 돌들 다 쓸어버리고 자기가 교통정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거 과연 가능하겠어? 당연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거용으로 그냥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읍소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 그냥 한마디 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 주변에서는 어찌됐건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 자,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은 이게 지방선거의 보탬이 되겠느냐. 오히려 더 지금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진심은 저는 정말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이 민주당 어떻게 이렇게 장악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밖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민주당이 많은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대선을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도 정말 민주당이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어제 그 얘기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쇄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 네, 예. 네. 그 말씀을 제가 받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옳을 수 있고 옳으니 그러니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요, 방식이 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당내에서 좀 매끄럽게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쉽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당이고요. 정말 많은 당원들이 정말 그 전국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힘을 얻어서 정말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중앙당에서도 힘을 모아줘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시기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국민의힘은 이제 부담을 좀 덜어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선거 일주일 앞두고 충청권으로 총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충청에 특히 올랐다는데 그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충청 중에서도 충남지사 그리고 대전시장 조금 이상하다,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좀 달리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지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하고 대전은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이기는 지역으로 분류를 안 해놨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오히려 지금 분류를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충북은 뭐 확실하게 지금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북하고 충남이 좀 정서가 약간 좀 차이가 있고 또 표심에도 약간 차이가 좀 나타나는 걸로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충남을 좀 공략을 좀 하는 거고, 근데 중원을 장악하는 게 언제나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상황이 잘하면 지금 완승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4곳을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한 정도로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절반 이상, 그러니까 10명 이상은
우리가 좀 가져오는 게 가능할 거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좀 많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택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로 강원 쪽으로 격전지로 분류하면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3조기 추도식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반격을 하고 있고 다시 힘을 모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좀 활용해야 된다. 뭐 시나리오 가능성은 좀 낮지만요. 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글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어떤 뭐 움직임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추도식에 그동안 이제 노무현 정부의 사람들과 이제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분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재명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꼭 승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공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민주당 지지층이 모아지는 건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퇴임이 얼마 안 지난 대통령이 다시 또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 내려가시면서 좀 잊혀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뭐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또 이전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가치를 이어온 또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에 훨씬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동력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관련해서 이런저런 행보를 좀 하지 않았어요. 뭐 비공개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뭐 이 유력 후보자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그게 정치지 뭐가 정치입니까? 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선거에 개입을 하고 나선 그런 그 형국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길 원하신다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차라리 밀짚모자 쓰고 밭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거지 저렇게 뭐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하고 함께 사진 찍고 그 공개하고 이런 거 지금 제가 보기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에 두 분께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지방선거 17곳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한 국민의힘 쪽에서 한 10곳 정도 승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효은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몇 곳 정도 승리할 것으로 보는지 어디가 가장 격전지일지 먼저 김효은 평론가님. 저희는 야당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일단 각 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영남 이렇게 있고요. 지금 좀 전에도 나온 것처럼 굉장히 충청권이 굉장히 판세가 좀 가늠하기 어려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이 항상 뭔가 좀 캐스팅 보트를 쥐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세종뿐만 아니라 충남 대전까지도 다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또 경기도가 있고요. 최대 광역지자체인 그렇게 있고 또 어디 얘기 안 했습니까? 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7에서 8곳 정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이 제가 제주를 빠뜨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호남 제주에서부터 시작한 민주당의 이 바람이 저는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좀 어렵게 나오지만 실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볼 때 많이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10곳 변함 없습니까? 격전지 한 곳 말씀 꼽아주신다면요. 뭐 격전지는 역시 이제 수도권에서는 경기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충청권이 좀 격렬하게 지금 맞붙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북 지역하고 충남 지역이 좀 정서가 약간 좀 다르게 좀 표심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저기에 이제 어디로 표심이 이제 흘러갈지가 이제 상당히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반적인 판세는 민주당 초반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좀 우세한 분위기였었는데
점점 지금 불리한 쪽으로 여론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느 그 순간 그 딱 기점을 확 넘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러면 민주당이 뭔가 악재로 해서 추가적인 악재, 제가 보기엔 이 지금 박지원 위원장 사태도 좀 또 다른 악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좀 향후에도 계속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이 또 증폭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로 지난 지방선거 때 결과하고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거의 완승을 해버리는, 그래서 호남 지역 정도만 겨우 더불어민주당이 지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도 있다. 좀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 지금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